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테라피틱스 말씀드립니다. HLB 그룹주 중에서 제일 나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HLB 그룹 내에서 그 위상, 그 주도냐 아니냐, 네, HLB 그룹 내의 그 순위 측면에서 힘이 그 강한 순위 측면에서 HLB 테라피틱스가 선도주자로 일단 떠오른 네, 그런 첫째 날입니다. 그죠? 물론 HLB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거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고 얼마만큼 강하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HLB는 2.84% 정도면 오름세를 보이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테라피틱스 훨씬 강한 모습이었고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몇 가지 하여튼 그 점검을 해봐야 돼. 수급도 좀 보고 그리고 전반적인 제약사의 모멘텀 관세하고 대비해서요. 네, 요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HLB 블로그에서 그 글이 하나 실린 게 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텔방은 보다 자세하고 신속한 얘기 바로바로 드립니다. 테라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테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FDA 직원을 한 20% 정도 감축한다. 이런 건들이 제약주에 좀 영향을 미친 것도 있어 보이는데 근데요 이거는 지금 나온 재료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괜히 제약이 흔들리면 제약 바이오가 흔들리면 이제 핑계거리로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약 바이오 관세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품목별로 다시 관세를 부과할 거란 말이에요. 상호 관세는 일단 90일간 보리고 섹터 관세, 품목 관세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바이오도 제약바이오도 이제 뭐 그런 건에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죠. 그러나 다른 섹터 다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만 지금 현재 부담을 크게 가질 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HLB 그룹은 또 다른 그 색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테라퓨틱스는 HLB 주 그룹주들 중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외인 기관 동향은 뭐 일단 적극적인 매수는 안 보였어요. 네,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도 13만 주 정도 나왔죠. 13만 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최근에 뭐 공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공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세를 위쪽으로 올렸다는 사실이죠. 6%나 올렸다. 이거는 공매도라는 꼬리가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 결국 RGN 건의 T와 L, 네, 이 부분이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매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아쉽긴 하지만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CB 전환가액 조정이 된 부분은요. 9,000원 근처죠. 전환가액이 8,802원입니다. 8,802원이죠. 자, 그러니까 아직 위쪽에 있어요. 주가 지금 주가보다. 그러니까 1단계적으로 물론 그걸 감안하면 이제 9,000원 언저리 올 때는 약간 물량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중요하냐 아니면 탑라인과 라이센스업 이게 중요하냐 이쪽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약간 물량 출회될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걸림돌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야, 주가 올라간 건 좋은데 이 거래를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멀리 못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가 없다가 주가가 튀어 올라갈 때 그때 거래가 같이 동시에 늘어요. 예를 들면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거래가 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거래가 느는 겁니다. 그죠? 거래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거래가 많이 되면 좋죠. 밑바닥에서. 근데 그거는 맨 밑바닥에서는 거래가 많아요. 손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위쪽에서의 저점에서는 거래가 안 많아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경우 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너무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거래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증가해 버린다. 그런 경우도 많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로그 네이버, 자, 그 HLB 공식 블로그 보니까 기획 시리즈 해가지고 요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HLB가 이것저것 그 계열사 늘리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문어발식 확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HLB 측에서는 결국 합병이나 이런 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사업 재편하고 자 그러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 예를 여기서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문어발식 확장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보지 말고 글로벌 빅 파마로 HLB 그룹이 가기 위해서는 그런 합병이라든가 사업구조 재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자 이거죠.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말씀을 올렸지만은 지금 여하튼 상황이라면 이 정도 라인까지는 일단 가고 주춤했다가 뚫어낼 수도 있고요. 탑 라인과 라이센스 아웃이 지금 현재 이게 잘못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그죠? 아직 잘못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시어 3 임상에 이어서 시어 2 임상에서도 좋은 재료들 나온 거 제가 점검을 시켜드렸고 시어 3 임상은 이미 끝났고 4월 초에 끝났고 결과가 나와야죠 이제. 그죠?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좋은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아시겠죠? 네. 다만 이제 중간중간 급격한 재료라든가 수급 변수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것은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문자를 꼭 주시면 더 자세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테라라고 문자 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방법은 테라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되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보완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순간적인 상황에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베스트 매매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문자 꼭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를 말씀을 올릴게요.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한 50% 정도 시세를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 일하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총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부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 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그죠? 네, 외인이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정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요때. 예, 요때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